안녕하세요. 디베이트 코치 오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4년인가 5년 가르친 학생이죠. 5년 함께 가르쳤다기보다 책 선생님으로서 즐겁게 토론하고 또 사고력을 확장하는 그런 티키타카 수업을 5년 동안 이어온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이제 민사고를 지원하면서 그 면접에 있어서 너무 많이 떨린다고 해서 마지막 한 5회 정도 같이 면접 준비를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또 제가 디베이트 강사다 보니까 압박 면접이나 또 심사위원 경험을 좀 살려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이제 수업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잊고 있었던 또 그런 그 사교육에 대한 딜레마가 또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사실 그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저를 찾아오면서 그 어린 얼굴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저를 이제 바라보면서 "왜요?" 라고 물어보던 저랑 MBTI 성향이 같은 ENTP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상이 가시겠지만 제가 디베이트 강사였기 때문에 디베이트 수업 자체가 그 친구랑은 좀 합이 잘 맞았죠. 그래서 책을 읽고 이제 국어에는 선행 개념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는 분야에 관련된 책을 읽고 굉장히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디베이트 대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꼭 상을 받아야지 이런 개념은 저희 아이들한테는 없었어요. 나가서 즐기자, 즐기고 오자 이런 마인드가 딱 장착이 된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영재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성적과 상관없이 성적이 다 힘들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영재고등학교에 수월하게 좀 그 1차 영재고는 이제 1차 그 성적만 조금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면접 시험이기 때문에 면접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될 거라는 확신이 좀 하고 있었고요. 예. 저희 대회에 매년 저랑 같이 이제 출전하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까지밖에는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네. 좀 집중해서 입시 공부를 하라고 이제 수학이랑. 그런데 이 친구는 민사고 지원하는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유일하게 남아서 저랑 티키타카를 했던 친구입니다. 책 선생님으로 학생으로. 그 이유는 이제 민사고는 중학교 3학년 진짜 맨 마지막까지 그냥 그리고 온전히 면접으로 뽑는 학교니까요. 이제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저랑 토론하고 이제 1대1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교육인데 대체 얼마를 받아야 되는 수업일까? 나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제 아들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고 또 하면서도 와 이런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디에도 없는 수업인데 이거 어떡하지? 내 아들도 이런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 아들은 사실 뜻이 없었고요. 또 제가 엄마다 보니까 엄마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그 시간이 소중하게 또 굉장히 짜릿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사교육으로 생각했으면 할 수 없는 수업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사교육으로 생각했다면 얼마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뭐 그냥 잠깐 컨설팅 해 주는데 재취송에서는 8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퀄리티나 그 선생님들의 수준을 생각했을 때 제가 도대체 이 아이에게 얼마를 받아야지 1대1 수업이 가능합니까? 정말 이 학생을 사랑했고 또 5년간 제가 코칭을 해 왔기 때문에 정말 제 아들 생각하듯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수업을 사교육 선생님들이 하셔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이게 생계가 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또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시간 제한 없이 진짜 이 친구들의 호기심을 끝까지 끌어내고 진짜 지칠 때까지 수업을 합니까? 그거 다 페이로 계산하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팀을 만나서 이제 수업을 하면 60만 원인데
친구들한테 60만 원, 70만 원 1대1 수업이고, 그리고 또 이건 면접 수업인데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저는 그게 부모로서 많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게 좋은 수업이라는 걸 알지만 사교육에서는 이런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네, 아시잖아요. 한울이든 솔룬이든 일단 시스템 안에서 계속 굴러가게 해놔야 이것이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교육 사업이 또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대에 느꼈던 그 느낌이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20대 논술 강사로 지내면서 방학 때마다 논술 특강을 열어야 강사들한테는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300명, 막 200명 막 모여요. 근데 그 한 달 해가지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한 달 해가지고 무슨 성적이 확 오르거나 논술에 어떤 의미가 있거나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평소에 어떤 꾸준함이 중요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의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원에서 굉장히 자극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당시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은 고가의 돈을 내고 이제 방학 특강을 듣겠다고 오죠. 네. 물론 그 안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그걸 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생기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디베이트를 만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이런 종합적인 실력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너무 또 가슴이 뛰었던 거고, 그런데 또 이렇게 개인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 교육을 사업으로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요즘에 논술 선생님들이 자주 가신다는 협회나 아니면 뭐 무슨 문학당 뭐 이런데 수업을 강의를 들어봤어요. 신청을 해서. 거기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잖아요. 학생들이 아니라 그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교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 코칭이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어떤 이론적인 것이라든지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더 공부하셔야 될 거라는 거는 그냥 책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배우는 이유는 이게 교사분들이시잖아요. 그럼 교사분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실 분들이잖아요. 내가 내 취미에 있어서 내가 배운다 그런 사람들 상관없고요. 정말 누군가를 가르칠 사람인데 나중에 그런 사람이 이런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충격이었고, 사실은 걱정도 많이 됐고요. 이런 수업도 돈을 주고 듣는구나. 왜요? 이것도 교육 사업이니까요. 제가 디베이트 자격증 장사라고 표현했듯이 어디든 성인을 대상으로 이런 장사를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근데 딱 장사 거기까지예요. 그 안에서 내가 뭘 갖고 나온다는 거는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 굳이 거기서 만나는 어떤 플랫폼을 제공했다, 거기까지만은 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정말 모인 선생님들의 실력이 훨씬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 하는 경험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뭐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받았다고 또 나가서 학생들의 시간을 또 같이 소비해 나갈 것을 생각을 하니까 진짜 교육 사업에 대한 진짜 막 이런 그런 거 있죠. 그게 내 아들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런 되게 이게 명예로운 직업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요즘에. 차라리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애터미 뭐 그 제품에 꽂혀 있는데 너무 싸고 좋아가지고, 또 기술상 세종대왕상 뭐 받았다길래 화장품 한번 써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차라리 이 사람들이 이런 교육 사업 하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품이 있는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 개인의 이게 실력이 중요한 어떤 분야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실력으로 인해서 어떤
학생들의 기회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얼마나 알고 있는가랑 또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 그 달란트랑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 아들을 보면서 과고를 쓸 성적이 되고 또 그만큼의 실력이 되는데도 끝까지 안 쓰겠다라는 아이를 보면서 얘는 도대체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왔을까, 그런 좀 어, 생각이 되면서 진짜 여러 가지 그냥 원망스럽더라고요. 이 진짜 교육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학교 강의를 더 늘릴 겁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왔을 때 개인 수업하는 것보다는 뭐 수익에 있어서는 돈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른 데서 돈을 벌고 내가 좀 가치를 느끼고 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개인 사업으로서의 교육은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좀 커피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뭐 한 명이 보든 두 명이 보든 그냥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항상 그 책임의 무게를 좀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는 그 돈이요, 다단계에 저 제품 저한테 팔아가지고 버는 그 돈보다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봤을 때 놀랍습니다. 그냥 진짜 이 시장을 떠나고 싶어졌었어요. 그래도 어, 중간 지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절충을 잘 하는 게 그게 사교육의 한계이기도 하니까. 사교육인데 또 돈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돈 열심히 버십시오.